안녕하십니까.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경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적 제재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관련된 딱딱한 주제입니다.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사적 제재가 뭘까요? 공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들이 범죄인 혹은 범죄인으로 추측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징벌을 가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라고 하는 중요한 체계가 있습니다. 그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개된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징벌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 제재가 규범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적 제재의 예는 많죠. 밀양 성폭행 사건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낙인이 찍힌다는 거죠. 국가가 정해놓은 교정시설 이외의 디지털 교도소에 갇혀 있어서 불행한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이 지금 사적 제재의 문제점과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사적 제재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적 제재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법존이 놓여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 법의 원칙을 실현해 나가고 제재를 받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다는 거고요. 형틀을 차고 있는 저거는 근대 이전의 형사처벌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규문주의는 일방적으로 사또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국민들, 시민들이 그냥 형사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적 제재가 얼마나 잘못되고 가혹하고 국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사적 제재를 우선적으로는 국가가 대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배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법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헌법 27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1심, 2심, 3심 이렇게 신급 제도를 둬서 우리 사법제도가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항소심에 또 올라가고 또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해서 상고 재판을 받겠죠. 대법원까지 가서 너는 유죄라고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경우에 다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사적 제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인두비오 프로레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중세시대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판단하라 그러면 무조건 유죄겠죠. 증거가 없어? 의심스러운데? 유죄. 근데 그렇게 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가 없고 억울한 사람이 속출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꼭 지녀야 될 내용들이에요. 교수님, 근데 법원이 충분한 형량을 내리지 않는 판결이 꽤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적 제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적 제재가 시작되게 된 그런 계기가 바로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법원의 판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법원을 어떻게 더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서 그 일정한 범죄 행위와 범죄자의 전력이라든지 범죄에 이르게 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떤 법원에 가도 비슷한 양형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 법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보다 더 신뢰받는 사법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잘 기능해야 되는데
거기에 감시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재판을 놓고 엄정하게 그것을 비판하고 평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통해서 사법부를 비판하고 건설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사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법적인 측면,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형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범죄들이 일어나면 안 되고 적정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공익이에요. 사적 제재에서 가해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디지털 교도소에 넣고 신상을 공개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최종 판결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평등하게 처우받을 권리,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이상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익과 이 사적 제재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보는 그 사람들의 사적인 권리 침해, 이거를 잘 비교 형량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답은 사실은 딱 정해져서 뭐 사적 제재는 범죄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는 공익과 사익을 잘 형량해 볼 때 조화로운 지점에서 어느 정도는 수인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금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사적 제재의 규범적인 효력, 그리고 법치주의와의 관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빠르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의 미래와 모두의 행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